실패했습니다. 발사체가 목표를 빗나갔습니다. 오차 1.8%.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봤습니까? 한국은 역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됐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 레이븐 우드도 침묵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나토 최고 전문가.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은 없다고. 그런데 다음날 새벽 4시. 한국 기술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린 완벽을 쫓지 않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178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79번째에 일어섰습니다. 재발사. 땅이 울부짖었습니다. 오차 0.02%. 성공입니다.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새벽 3시 12분 서울 하늘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적색 경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무5 발사대 기립. 8톤 쇳덩어리가 일어섰습니다. 카운트 다운. 10, 9, 8, 마커스는 전율했습니다. 3, 2, 1. 그런데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멈췄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날 작은 반도의 나라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마커스 레이븐 우드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를 졸업했죠. 탄약공학 박사, 재료역학 전문가. 20년간 고강도 특수강과 관통무기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나토 벙커버스터 연구팀을 이끌었고 중동과 동유럽의 지하 요새 파괴 실험을 총괄했습니다. 저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음보다 실험을 신뢰하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모든 걸 다시 계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런던 국방연구소 회의실. 회색 벽, 차가운 형광등,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 한국이 8톤 탄두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8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탄두만 8톤이라는 겁니까? 딘. 그렇습니다. 미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사치품이군요. 비효율적인 벙커버스터. 한국은 과시용 무기를 만든 겁니다. 일본 분석관도 고개를 저었죠. 발사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실전에선 무용지물일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계산이 시작됐죠. 8톤이면 발사체 전체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추진체는? 유도 장치는? 구조 적응력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손에는 내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관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 영상. 화면 속에서 거대한 발사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립했습니다. 현무 -5.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질량을, 그 구조를, 그 설계를.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낙하하는 요새였습니다. 레이븐우드 박사 의견 부탁합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영상, 이하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증 완료했습니다. 실물입니다. 실물. 8톤짜리 쇳덩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8톤 탄두는 설계 미학의 자살입니다. 비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에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나토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17개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브뤼셀 본부 지하 회의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지나친 오버스펙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없는. 유한의 소리야. 저는 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버스펙이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과잉이 승리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죠.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놀랐습니다. 왜 제가 한국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까? 박사님, 그럼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화성포 11.5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나 강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초청장. 데이터 검증을 위한 기술자문 요청. 저는 오랫동안 그 메일을 바라봤습니다. 가야 합니까? 제 20년 경력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 이론이 옳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겁니까?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런던의 밤비가 내리고 있었죠. 제 책상 위 노트에는 계산식들이 가득했습니다. 8톤 탄두의 낙하 속도, 관통 깊이, 폭발 반경. 모든 계산이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다는 겁니까? 새벽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의 낙하가 역사를 바꾼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날 전까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진짜 전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빌딩들, 공장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곧 도착합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회색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금속 탐지기. 이쪽입니다. 하얀 보호복을 건네받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강철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의 냄새.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반사됐죠. 준비됐습니까?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실험실 중앙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현무 -5의 절단면. 6톤짜리 고강도 강철 내부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 무언가 뜨거운 게 있었습니다. 이 합금 성분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코발트 최소화 합금입니다. 연신율 10%를 확보했습니다. 연신율 10%. 저는 손을 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연구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연신율을 확보했습니까? 열 처리 방식은? 합금 비율은? 178번 실패했습니다. 178번이요? 네. 178번 실패하고 179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178번의 실패. 그 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버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버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라가 버텼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상영실로 이동했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관통시험 영상. 발사대에서 현무 -5가 치솟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지하 60m 화강 암층. 충돌. 폭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화강암이 산산조각 났죠.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계측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차 ±0.2%.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영상이 반복됐습니다. 충돌, 관통, 폭발. 0.2%.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이 불을 켰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이유입니까? 충분한 이유입니다.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20년 이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자료들이 놓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우린 누가 주지 않아서 만들었습니다. 기술도 설계도 합금 데이터도 아무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실험 기록, 실패 데이터, 개선 과정. 178번의 실패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79번째 성공. 이 과정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입니다. 7년.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이 강철은 인간의 결의로 단련됐다. 펜을 멈췄습니다. 결의.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결의. 데이터가 아니라 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금속의 온도 속에서 인간의 온도를 느꼈다. 중얼거렸습니다. 태극기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폭발 알고리즘과 센서 기술.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만든 진짜 이유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 선언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깊은 지하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 4층, 5층을 지나쳤습니다. 숫자가 멈췄습니다. 지하 7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쪽입니다. 연구원이 앞장섰습니다. 기폭 제어실.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현무 -5의 두뇌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고속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미사일이 지하로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 통과. 빈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 통과. 역시 빈 공간. 세 번째 층. 폭발.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다시 보여주십시오. 영상이 반복됐습니다. 미사일이 빈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관통하면서 판단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신관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요? 3차 위장 공간까지 통과한 후 실제 지하실에서 정확히 기폭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하 관통 중 센서가 작동한다는 겁니까? 10G 이상의 충격을 견디는 마이크로칩입니다. 다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센서 내구 시험 영상. 작은 칩이 충격 테스트기 위에 놓였습니다. 1G, 2G, 5G. 칩은 멀쩡했습니다. 8G, 10G, 12G.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제 군용칩보다 14구성이 20% 높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공학의 끝을 넘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박사님, 이제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새로운 화면. 인공지진모의 테스트 결과. 폭발 시 발생한 지하 공명파가 그래프로 그려졌습니다. 진동이 지하 구조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도시 전력계까지 영향을 미쳤죠. 이 규모라면.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상 건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억제력입니다. 억제력. 저는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억제라니. 네. 이 무기는 쏘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신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 방위성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나토 공동검증단이었죠. 레이븐 우드 박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 무기 비인도적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인도적이라고요? 지하 공명파가 민간 시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과도한 파괴력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전쟁이 인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비인도적입니다. 그래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무기가 과도하다고요? 그럼 적당한 전쟁이 있습니까? 적당한 파괴가 있습니까? 하지만 힘없는 자의 위로일 뿐입니다. 그 말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화를 낸 겁니까? 과학자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도시,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 무기가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오늘 금속이 아니라 결의가 폭발하는 걸 봤다. 펜을 멈췄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두려워할 것이다. 추가로 썼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강철이 아니라 정신이 세상을 관통한다는 걸. 그 미사일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센서가 아니라 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관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이제 결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복도 끝에서 연구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내일은 실전 시뮬레이션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국제 전문가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총 12명의 전문가들. 저는 한국 측 기술 대표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무 -5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시 환경에선 실패할 겁니다. 일본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모델링이 완벽해도 현실은 다릅니다. 기상 변수, 목표물 이동, 전자전 방해. 이 모든 게 변수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톤 탄두는 너무 무겁습니다. 실전 정확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펜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쾌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델링이 완벽하면 현실이 의심스럽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시연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연이라고요?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네. 실제 관통시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통제된 환경이 아닌 변수가 있는 환경에서 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그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연구진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단,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도 카메라도 없습니다. 오직 관측 센서만 설치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안흥 시험장. 황량한 벌판 위에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관측소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가 보였죠. 목표 지점 설정 완료.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
2, 1. 발사. 땅이 흔들렸습니다.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을 가렸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궤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비행각도, 속도, 방향. 그리고 빗나갔습니다. 목표 지점 이탈. 오차 1.8%. 기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봤습니까? 실전에선 이런 겁니다. 일본 분석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원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관측소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8톤의 강철이 단 1.8%의 오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산식을 다시 봤습니다. 각도, 속도, 바람, 온도. 모든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건 강철의 문제가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인간의 문제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도시를 지키기 위한 무기.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건 오만이다. 하지만 완벽을 포기하는 건 비겁이다. 펜을 멈췄습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새벽이 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불빛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기술의 배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고입니다. 결함은 결핍이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진보의 발판이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본다. 이 나라의 강철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연구진이었습니다. 박사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재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완벽을 증명하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땅속에서 울었고 제 자존심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강철도 저도. 창밖에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안흥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재조립을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발사대로 걸어갔습니다. 기술진들이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박사님. 한 연구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못 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못 잤습니다.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죠. 어제 실패, 원인이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사각 보정 오류였습니다. 0.3도 차이였습니다. 0.3도라니. 네. 그 정도로 1.8%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수정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린 완벽을 쫓지 않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완벽을 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죠. 준비 완료.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도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하면 이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 재설정 완료. 발사 각도 최종 확인. 기상 데이터 입력 완료.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발사 준비. 한국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 2, 1. 발사.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모니터가 하얀 플래시로 물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웠죠. 궤적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각도, 속도, 방향. 모두 정상. 1차 구간 통과. 2차 구간 진입. 목표 지점 근접. 목소리들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충돌. 땅이 울었습니다. 관측소 유리창이 떨렸죠. 데이터 수신 중. 기술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5차. 0.02%.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0.02%. 중얼거렸습니다. 첫 충돌 후 위장층 2개 통과 확인. 세 번째 지하실 정확히 폭발. 계측기 진동 확인. 정상 범위. 보고가 계속됐습니다. 제 귀가 울렸습니다. 0.02%. 완벽에 가까운 숫자. 아니,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겨우 내뱉었습니다. 관측소가 조용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 분석관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사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죠.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가장 큰 함성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봤습니까, 박사님?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강철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숨 쉬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자로서 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감동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강철 파편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작고 날카로운 파편.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178번의 실패. 7년의 시간. 포기하지 않은 의지. 이 조각은 저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본 가장 단단한 진심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시험장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강철이 대답했다. 주머니 속 파편을 만졌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이건 숫자의 승리가 아니었다. 관측소로 돌아갔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0.02%. 지하 60m. 정확한 기폭. 지하 60m 아래에서 나라가 심장을 박았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폭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활한다. 펜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보다 강한 건 의지라는 걸. 일주일 후. 청와대 직속 전략지휘소. 초청장이 왔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지하 5층. 두꺼운 철문을 지나 들어갔습니다. 비밀작전 통제소.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이 앉아 있었죠. 레이븐 우드 박사 오셨습니까? 지휘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들이 표시됐죠. 모의 대상입니다. 지휘관이 설명했습니다. 지하 요새 3호. 깊이 60m. 다중 위장 공간 구조. 레이저 포인터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현무 -5 실전 적용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3차원 그래픽으로 지하 구조가 그려졌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발사. 붉은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지하로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 빈 공간. 통과. 두 번째 층. 역시 빈 공간. 통과. 세 번째 층. 지휘소 모형. 폭발.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피해율 산정 중.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99.3%.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군사력이 아니라 심판이다. 옆에 앉은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북한 지도. 붉은 점들이 여러 개 표시됐습니다. 주요 지하 시설들. 목표 지점 선택.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레이저가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 하나. 시뮬레이션 시작. 미사일 궤적. 관통. 폭발.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1개에서 0개로. 통제실이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숨어도 없다.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숨어도 없다. 그 말의 무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라진 붉은 점. 그 아래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람들, 시설들, 그리고 두려움. 박사님,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이게 억제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제력. 네. 이 무기는 쏘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쏜다면 전쟁은 즉시 끝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과학자로선 경외, 인간으로선 공포. 두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해야만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적이 두려워할 만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99.3%. 신의 영역. 완벽함이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이 무기가 폭발하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전쟁은 멈춘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힘이 거대할수록 평화는 더 고요해집니다. 전쟁을 막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그걸 쏘지 않으려는 의지였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젖은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99.3%. 완벽함이 공포로 느껴졌다. 적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었다. 추가했습니다. 힘은 결국 평화를 위한 언어였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한국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숨어도 없다는 그 말.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통제실로 돌아갔습니다. 지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숙소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삐익.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훈련입니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즉시 통제소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됐습니다. 저는 옷을 집어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적색 경보등만 번쩍이고 있었죠. 통제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붉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함경도 지하기지 열 신호 급증. 발사 준비 징후입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북한 지도.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현무 -5 발사대 기립 명령. 한국군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정말 쏘는 겁니까? 실전으로. 땅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사대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직으로. 유압 소리가 공기를 눌렀습니다. 긴급 목표 데이터 로드. 북한 함경도 지하 3층 지휘소. 좌표가 입력됐습니다. 저는 손난간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이론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한다. 중얼거렸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3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통제실 모든 인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20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초.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 4, 3.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한 숫자의 오차가 한 나라의 심장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2, 1. 그 순간. 대기.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북한 발사 신호. 변화 감지.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발사 신호 사라짐 확인. 열 신호 감소. 발사대 하강 징후 포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통제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발사 중단. 한국 장성이 말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멈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걸.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현무 -5는 발사대 위에서 그저 서 있었을 뿐. 그런데 전쟁이 멈췄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징이 아니라 설득이었다. 겨우 말했습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제력입니다. 박사님. 창밖을 봤습니다. 발사대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내 믿음도 갈라졌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멈췄다. 그것이야말로 승리였다.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적색등이 꺼졌습니다. 통제실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 붉은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새벽 나는 강철이 아닌 평화를 보았다. 적었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난다. 추가했습니다. 현무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인간성은 땅에서 일어섰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하루. 그들은 모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강철로 지켜지는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무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의지로 보호된다.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무기가 침묵할 때 진짜 힘이 존재한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평화로운 도시.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평화 아래 얼마나 단단한 결의가 있는지.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 BBC, NHK. 모든 채널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이 동북아의 균형을 바꿨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미국 군사평론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계산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나토 기술 포럼, 브뤼셀 본부 대강당, 17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현무 -5 단면 구조, 연신율 데이터, 관통시험 결과. 청중이 숨죽이며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인류의 경고장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8톤의 강철, 99.3%의 정확도, 지하 60m 관통.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사진이 떴습니다. 178번 실패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열어야 하니까. 회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이 확산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무기로 전쟁을 멈췄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런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대전 연구소, 안흥 시험장, 통제소, 그리고 그들, 한국의 기술진들. 주머니에서 강철 파편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작은 조각.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철은 녹슬지 않는다. 중얼거렸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신념으로 단련됐기 때문이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더 하트 오브 코리어 이즈 메이드 오브 스틸 언드 호프. 한국의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희망으로.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말했습니다. 기술은 냉정하지만 인간은 그 위에 혼을 새긴다. 강철 파편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 보였습니다. 새벽 통제소. 발사대가 일어서는 장면. 그리고 멈추는 순간. 전쟁이 멈춘 순간. 한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보다 강해졌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인간을 만들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나는 이제 강국의 정의를 다시 쓴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철은 식을 수 있어도 결의는 결코 식지 않는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 그 아래 서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마커스 레이븐우드. 한때 한국의 현무 -5를 사치품이라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그 8톤의 쇳덩어리는 단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두려움을 넘어선 증거였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만 평화는 기술로 완성됩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들의 강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만큼 강한가?